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건가? 이렇게 해서 각도 맞추고 6분입니다. 갑자기 이제 6분위를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는 지난 시간에 바로 클럽 펑크 얘기를 하면서 6분위 얘기하기 때문이죠. 마침 집에다 놓고서 깜빡했는데 가져왔어요. 빅토리아 시대 여행자들을 위한 6분위라고 지금 써 있어서 1917년, 물론 이제 1917년에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겠죠. 그래도 꽤 오래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구조가 되게 참 정밀해요, 생각보다. 대항시대에 이 6분위라는 도구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 지난 시간 이제 클럽 펑크 작품들을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클럽 펑크 작품은 찾지 못했어요. 클럽 펑크 작품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 나침판도 어딘가 지금 묻혀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에 묻혀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타지 소설만 하더라도, 아니 SF 판타지 소설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긴 했는데 그래도 찾아보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넓게 보면 어쌔신 크리드 같은 작품도 일종의 클럽펑크적 설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어쌔신 크리드 모든 작품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어쌔신 크리드 르네상스라든가 초기 작품 같은 게 특히 그러한 이른바 교권에 맞서는,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종교라는 체계에 맞서는 어쌔신의 활약을 그려내고 있죠. 우리나라에 소설도 몇 권 나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찾아보면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철학자의 돌 같은 작품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네요. 철학자의 돌이라는 작품 우리나라에는 4권밖에 안 나왔어요. 원제는 비이성희 시대라고 합니다. Unreasonable Ages. 자, 비이성희 시대. 거기에 주인공이 재밌는 거는요, 벤자민 플랭클린이 주인공이에요. 그 피레침을 만든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0 지폐인가요? 거기에 아마 플랭클린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가 뭐 독립운동가기도 하고요, 동시에 과학자기도 해요. 그 사람의 발명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피레침이죠. 실제로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는 날 밖에서 연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과거에 비슷한 실험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은 감전되어 죽고 말았어요. 아마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벌을 받은 거라고 여겼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벤저민 플랭클린은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번개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최대한 조심해서 번개를 이건 전기다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밝혀내고, 심지어는 그거를 라이덴병이라고 해서 당시에 축전지 같은 그런 거에다가 남기도 했죠. 피레침 덕분에 우리들은 번개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물론 아직도 번개 때문에 화재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번개가 내린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번개가 내리면 백골도 감춘다 라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번개라고 해서, 번개가 내린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들이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엔 그랬어요. 실제로 많은 신화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그리스의 제우스, 게르만의 토르, 힌두계 인드라 같이 세계 많은 지역에서 번개는 강력한 신의 상징, 표상으로 알려졌어요.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가져다가 인간에 줬다고 하는데, 그 불이 사실은 인간에게 전해진 경우도 이 번개로 인해서 전해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죠.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 화재로 인해서 불을 처음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불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프로메테우스가 가져오는 불도 따지고 보면 번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번개를 인간이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신의 천벌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과학이라는 기술, 과학이라는 지식을 통해서.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후에 수많은 나라에서 피레침을 받아들였는데, 영국 왕이 식민지였던 나라, 게다가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에 이바지했던 그런 정치가가 만든 피레침을 그대로 쓰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피레침이 끝이 뾰족하거든요. 뾰족해야만 돼요. 뾰족해야만 거기서 바로 대전돼가지고 이 당시 이제 쇠사슬 같은 걸 이용했는데, 쇠사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땅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뾰족하게 만들지 말고 둥글게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영국 왕립과학청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국왕폐하의 명령이라도 자연법칙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시 되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기에 있어서 신의 명령, 그리고 왕의 명령,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연법칙이나 다른 바가 없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됐죠.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신도 틀릴 수 있구나.
망원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낮은 반으로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서 시계로 시간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자 육분위 같은 도구가 등장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으로써 이 세상이 신이 말한 것과 왕이 말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 결과 우리들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클럭펑크라는 그런 설정은 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것도 얘기 드렸는데, 어쌔신 크리드의 내용은 인간들을 자유의지를 빼앗고 지배하려고 하는 조직들, 뭐 템플 기사단이라가 몇몇 조직들이 등장해요. 그런 조직들에 맞서서 자유의지를 가진 어쌔신이라는 조직이 맞서 싸운다요. 그리고 어쌔신이 사용하는 기술은 과학기술입니다. 사용하는 도구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열심히 훈련을 해서 신념을 갖고 도전하게 되면 그러한 인간을 지배하려는 존재에 맞서 싸울 수 있다. 거기서 이제 클럽펑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시 철학자의 돌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주인공은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얘기했어요. 젊은 시절의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그가 뉴턴의 제자가 됩니다. 거기서는 뉴턴이 연금술을 연구하고 발명해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뉴턴은 연금술을 실제로 연구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연의 법칙들을 이해하고 생각함으로써 우리 주변으로 가져온 사람이기도 해요. 만유인력이라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뉴턴 이전까지 유럽 사람들은요, 모든 물체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뭐 지구도요, 공간 속에서 그냥 객체로서만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따로따로 객체로 서로 간에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해 못하죠. 왜냐면 떨어져 있는 지구하고 달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조수 간만의 차이,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반면에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 세상은 기로 가득 차 있다. 모든 물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인지 달의 움직임을 보면서 달하고 관련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서 깨달았다고 해요. 그런데 뉴턴이 등장하면서 사이엔들의 관점에도 물체가 서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른바 자석이라던가 그걸 활용했던 뭐 자기력이라던가 전기력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에 숨겨져 있던,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바로 뉴턴 덕분이었죠. 근데 그 뉴턴이 철학자의 돌이라는 작품 속에서는 연금술을 연구해서 연금술의 비밀을 밝혀내게 돼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연금술이라는 것은 신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뉴턴을 이른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천사 같은 존재들이 노리게 돼요. 여러 가지 싸움 속에서 뉴턴은 결국에 죽게 되고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그 천사의 싸움을 계승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라는 것이 정말 천사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위협을 주는, 정확히 말해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초자연적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들만 사용하게 되는 연금술이라는 그런 일종의 기적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연금술이 화학의 기본이라고 해요. 근간이 됐어요. 물론 연금술 자체는 우리들이 그 세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 연금술이 실제로 실현된 건 없죠. 하지만 나름대로 이 세계의 진리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밝혀내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이 세계에 이른바 조금이라도 완벽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그 생각은 기준점에서 완벽한 무언가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금을 만드는 거는 사실 과정 속에 일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알케미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말로 연금술이라고 번역하는 그것, 중국에서는 연단술이라고 했고요. 목적은 하나였죠. 완벽한 존재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무엇인가. 그 역시 어떤 면에서는 신이 정한 무언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철학자의 돌 역시 클럽펑크적 상상력을 가진 작품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클럽펑크 작품을 찾는, 그리고 그거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그런 것은 앞으로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요, 일단 숨겨진 공간을 좀 확보할 생각이에요. 제가 도서관을 만든 게 2009년에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2009년 3월 2일이에요, 정확히는. 3월 1일은 3.1운동의 날이니까 SF 해방 이런 식으로 해서 3월 1일 할까도 했는데 그래도 3월 2일 하자.
약간 그래서 했는데, 자 3월 2일날 정식으로 문을 열었고,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운영하다가 3월 2일날 연 거지만요. 그때 당시 사당역에 근처에 아주 작은 공간에서 진행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심지어는 전 체코 대사님도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야기 나누고 했었으니까요. 굉장히 즐거웠는데, 그 공간이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장소는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넓이를 생각하면 지금이랑 좀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지금보다 약간 넓었을지 모르겠어요. 공간의 구조 자체도 조금 더 나눠서 여러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작지만 회의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공간은 꽤 된다고 생각하지만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좁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책도 충분히 전시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모임을 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한 7, 8명, 4, 5명이라도 좋으니까 모여가지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모임을 열 수 있도록 숨겨진 공간을 좀 마련할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공간을 넓혀가지고, 여기 높이가 되게 넓어요. 3.5m 정도 되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2층 구조로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훨씬 넓어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책장 사이의 거리를 조금 좁히고, 이 책장도 예전에는 되게 얇은 책장을 썼었어요. 대여점에 있었던 좀 싸지만 책을 엄청나게 많이 꽂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장이에요. 그걸 썼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책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높이가 높고 무겁고 넓은 책장이에요. 보시는 것 같이 깊이도 굉장히 깊은 이 모사에 스웨덴 그 가구 있죠? 거기서 아주 전원 똑같은 거로 맞춰가지고, 스타일이 제 취향의 스타일이라서 했습니다. 예전에 아일랜드에 갔을 때 거기서 몇몇 도서관들, 예전 도서관들 보면서 저런 식의 느낌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간도 확보하면서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오늘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따가 8시에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8시가 되었습니다. 도서관 퀘스트. 일단 오늘 내용은 공간을 좀 마련해보자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일단은 완성됐습니다. 예.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대충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면 한 5, 6명 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테이블이 좀 더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마련됐습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는 이 책장 사이의 간격을 좀 더 줄이면서 이쪽 공간을 조금 더 넓힐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테이블 좀 놔둘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저쪽 창고에 있는 공간을 바꿔서 2층 규모로 만들고, 이쪽에다가 작은 회의실을 마련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모임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겠죠. 목표는 8월 초까지는 여기서 모임을 열 수 있는, 이를테면 독서 모임 같은 거 여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잘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찾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철학자의 돌, 아까 얘기했던 그레고리 키스의 장편 소설이에요. 일부 뉴턴의 대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5권인가 6권인가는 원래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4권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일단 1권, 2권을 발견했고요. 4권까지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 다음 권에서는 평가가 좀 갈리긴 합니다. 그래도 뉴턴이 원래 연금술을 중시했다. 그 한편으로 보면요, 뉴턴은 상당히 재밌는 게 물리학적 인력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과 세계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천공의 에스카플로네라는 작품에 오게 되면 운명 제어 장치라는 걸 주장하는 악당이 등장하거든요. 제국의 배후에 그런 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람 자신이 사실은 이제 아이작 뉴턴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뉴턴은 클럭펑크 기술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당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적 존재라고 할까요? 우주적 존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계를,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인물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작품,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어쨌든 오늘의 도서관 퀘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 밖에도 여러가지 지금 유튜브를 준비했으니까 이번 주에 올라갈 예정인데요. 즐겁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